안녕하세요. 짜오바둑의 이강욱입니다. 제가 베트남 학생들 수업을 위해서 이제 최신 기보를 한번 훑어보는데요. 그 와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대국은 신진서 선수의 대국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GS 칼텍스배 16강전에서 신진서 선수와 현유빈 선수가 만났습니다. 신진서 선수야 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고요. 현유빈 선수는 이 대국이 펼쳐지기 이틀 전에 하찬석 국수배 영재바둑대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그래서 앞으로 장래가 굉장히 촉망되는 그런 선수인데, 과연 한국 랭킹 1위와 한국 주니어 랭킹 1위의 대결은 어떤 식으로 펼쳐졌을까요? 제가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이 우상 쪽에서의 한번 간단한 몸싸움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흑이 호구를 쳐서 어느 정도 이제 삶의 형태를 갖춘 그런 형태입니다. 보시면 지금 우변 쪽에 흑의 모양이 굉장히 크죠. 과연 이 흑의 모양을 어디서부터 손을 쓸지도 굉장히 궁금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흑의 모양이 완전한 모양은 아닙니다. 먼저 이런 자리 하나 선수를 해두고요. 백이 이렇게 치중을 가서 이렇게 젖혀간다면 흑이 당장 살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흑이 최선은 바로 막아가야 되는데 끊어갔을 때 바로 패가 걸리게 되죠. 흑이 다른 수는 없을까요? 흑이 살려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물론 당장은 백이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젖혀서 중앙으로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젖혀갈 수가 없는데, 훗날 백의 돌들이 중앙으로 이렇게 돌이 놓여지게 된다면 이 형태는 백이 언제든지 이렇게 잡으러 갈 수가 있게 되겠죠. 젖혀 나온 것은 끊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먼저 이렇게 치중을 해뒀기 때문에 흑이 좌상 쪽과의 연결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백도 당장 이 흑의 돌들을 공략하지 못하는 것은 역시 바로 막았을 때 이 백의 모양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패에서 졌을 때는 이 백도 다 잡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패의 타이밍을 잡는 것이 굉장히 이 바둑에선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백이 우변의 흑 모양을 어떻게 타개를 해나가느냐라는 것인데요. 이 장면에서 제가 딱 떠올렸던 작전은, 일단은 먼저 이렇게 귀를 응수타진을 해서 이런 식으로 둬서 응수타진을 하고 흑이 늘어준다면 이후에 뻗어서 사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을 띄어서요. 나중에 이제 이 치중을 가서 이 흑을 공격하는 수, 그리고 이제 흑이 받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돌을 공격하고, 또 나중에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또 중앙을 뛰게 되면 또 중앙의 백 모양도 훌륭하게 진행이 되겠죠. 제가 떠올리는 작전은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신진서 선수가 굉장히 특이한 수가 나옵니다. 모르겠어요. 특이하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급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충분히 생각 또는 예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수인데, 어느 정도 기력이 되신 분들은 떠올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그 수가 어디냐면 바로 이 입구자 붙임이었습니다. 자, 이 수는 사실은 날일자는 건너붙여라 라는 격언이 있죠. 날일자는 이렇게 건너붙여라 라는 격언이 있어서, 이 날일자 형태에서 백이 이렇게 행마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대표적인 속수 행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신진서 선수가 이런 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를 시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또는 참신한 그런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수 절대 생각 못할 것 같아요. 아예 머릿속에 이 수는 그냥 아예 들어있질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 이것도 좀 문제인 건데, 자, 신진서 선수가 여기를 딱 붙여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실전 진행은 흑이 막자, 자, 호구를 젖혀서 굉장히 친숙한 그런 행마법인데, 이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기력 되시는 분들은 이런 행마를 잘 안 두세요. 물론 백이 중앙으로의 진출은 가능하지만 하는 과정에서 이 흑의 모양이 굉장히 튼튼해지기 때문에 안 좋은 행마로 알려져 있는데, 신진서 선수는 거침없이 여기까지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삭감까지.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보니까 또 제법 그럴듯해 보이기는 해요.
뭐 이게 신진서 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다른 분 또는 제 학생이 뒀다면 제가 아마 굉장히 뭐라고 했을 거예요. 이런 수는 절대 두지 마라 라고 굉장히 꾸중을 했을 만한 그런 작전인데, 이게 신진서 선수가 이렇게 뒀다고 하니까 이게 또 그럴듯해 보이는 거 있죠. 더더군다나 백이 이제 선수를 잡고 지금 이 삭감 가는 수를 와서는 이 흑의 모양도 좀 뭔가 볼품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문득 든 생각이, 과연 이 붙이는 수의 선악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이 붙이는 수가 과연 좋은 수일까? 자, 요즘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들이 있죠. 그래서 이 프로기사들도 인공지능으로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자, 그래서 저도 인공지능 선생님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장면이 되겠죠? 이 장면에서 인공지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인공지능 선생을 불러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선생, 일명 카타고 선생이죠. 카사범님 모셨는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 지금 백이 잡았고, 이제 흑이 이제 호구를 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카사범님은 과연 어떤 수를 선택을 할까요? 자, 호구를 쳤는데,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저는 이 지금 화면을 보고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 신진서 선수의 수가 역시 인공지능의 이 카타고도 똑같은 곳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카타고가 여기를 붙이라고 하네요. 지금 현재 백이 한 3.7집 정도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를 붙여서 흑이 막아간다면 져칩니다. 자, 실전 진행을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 실전 진행이 됐는데,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 차이가 6.6집으로 벌어졌습니다. 와, 사실 이 입구자 붙이는 수는 굉장히 속수고 안 좋은 행마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지금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입구자 붙이는 수를 보고, 야, 신진서 구단이 저런 수를 쓰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신진서 구단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도 이 자리, 이 입구자 붙이는 자리가 정답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네, 이 신진서 선수의 입구자 붙임, 이 입구자 붙임은 비록 화려하거나 뛰어난 그런 묘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프로기사들 또는 이 바둑을 배우는 학생들이 갖고 있던 이런 고정관념을 아주 정확하게 딱 꼬집으면서 앞으로는 좀 더 자유로운 발상으로 바둑을 둬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신진서 선수의 또 다른 의미의 묘수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입구자 붙이는 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앞으로 제 학생들이, 베트남 학생들이 이런 행마를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분명히 베트남 학생들도 이 입구자 붙이는 수를 봤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이런 수를 두고 제가 뭐라고 하면, 아니 신진서 구단이 돈 건데 왜 저희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과연 할 말이 있느냐. 저도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제 자신도 좀 공부가 필요한 것 같고,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그런 바둑의 지식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제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네, 이 이후의 진행을 잠깐 살펴보시면, 이렇게 타개가 되고요. 이제 흑이 한 칸을 띄워서 살자 선수를 잡아서 삭감을 왔죠. 그러자 이제 현유빈 선수도 이 돌이 이제 약해지니까 하나 띄워뒀는데, 이렇게 한 번 더 나를자로 오게 되니까 이 흑의 모양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현유빈 선수도 이제 본인의 진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끊어서 공격을 해갔는데, 자, 연결하는 것은 바로 축에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연결하지 않고 단수를 쳐서 이제 이렇게 또 강하게 단수를 쳤는데, 이 장면에서 신진서 선수가 결정타가 나옵니다. 바로 패를 들어가 버리고요. 패감이 많다 이거죠. 이 자리에 패감이 많아서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바꿔치기가 진행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 자리는 물론 흑이 이득은 봤습니다만은 이 장면은 흑의 집이었기 때문에 흑이 잡아먹은 것보다는 이 8점이 흑이 잡힌 것이 좀 더 컸죠. 물론 국후의 현유빈 선수도
형세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후회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이 패의 공방에 대한 형세 판단에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이 패의 결과가 흙이 좋지 않았다라면은 아마 그 전에 흙이 좀 다른 방법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현유빈 선수의 형세 판단으로는 이 패를 통해서 이런 바꿔치기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결과는 이 8점을 수중에 넣은 백이 성공으로 귀결이 되었고 이 바둑도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바둑도 굉장히 특이하다면 특이한 수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저처럼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이렇게 신진서 선수처럼 좀 더 자유로운, 요 입구자 붙이는 수죠. 이런 좀 더 자유로운 발상을 많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바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